챕터 2 해서 이제 제가 대통령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 위대한 소통과 레이건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그 얘기고요. 넘기시면 위대한 선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능력.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투자 바이브 K베트 레볼루션에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리더로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해안, 뚝심, 소통 이 세 가지입니다. 음. 이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는 3번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통. 예. 네. 예. 대통령 정치라는 게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정책 만든 걸로 평가받는 일이니까 네.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드리고요. 보시죠. 보시면 다음. 예, 네. 이게 이제 그 베리 골드워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분은 누구냐면 64년에 이제 공화당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네. 린돈 존슨 민주당 대통령하고 이제 대선에서 붙어서 졌던 이제 공화당의 패배를 안겼던 이제 그 후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노널드 레이건은 이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제 대통령 두 번 연임한 연임했죠. 예, 이제 미국인들은 아주 사랑하는 대통령이고요. 네. 이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저기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네. 이제 렛츠 마가라는 얘기를 80년도에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크게 성공했고 그걸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이니까 다시 이제 리바이벌해서 쓰는 이제 네. 그런 거고요.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일치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은 소통 방식이 있어서 이제 베리 골드워트는 이제 소통 방식이 서툴러서 극우 꼴통으로 찍혔었고 반면에 이제 레이건은 똑같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성공해서 위대한 소통가라고 미국에서 불리면서 지금도 미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위대한 소통가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레이건의 길로 가야지. 지금 보면은 베리 골드워트의 길로 자꾸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위대한 소통가라고 이제 미국에서 불리는 노널드 레이건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낙관적 신념과 기질, 유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한테 이제 희망찬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징징 짜는 사람들보다는 네. 이제 뭐 밝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그럼요. 더 믿음이 가고 따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낙관적인 비전 같은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많이 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던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라는 문제, 정책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렵고 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설명해 갖고는 국민들이 알아듣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아주 쉬운 워딩으로 네. 국민들이 바로 들어서 바로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워딩이라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능했다는 거고요. 네. 그 국민들하고 이제 그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레이건 같은 경우에 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라디오 국정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TV 기자회견, 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거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항상 그런 걸 할 때 청중을 휘어잡는 위트와 재치 있는 언변을 사용해서 이제 어려운 정책 얘기를 하는데도 따분하지 않게 네, 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상대당 민주당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항상 나의 정치에서의 소통이라는 건 라고 하는 건 항상 나의 상대방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윤핵관하고 모여갖고 저녁 먹고 하는 그게 무슨 소통이겠습니까? 자기의 그 아바타 하나 똑같은 김기현 불러갖고 소통하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런 거는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대명 이 당대표,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자기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준석이라든지 이준석,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그 집권한 당시에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만 공화당이고 상하 양원이 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1대1로 대화하면서 설득한 첫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막 당선돼서 처음에 네. 한 얘기는 이제 그 야당 의원들하고 소주도 같이 먹겠다. 네, 그랬었죠. 예, 소주 먹었습니까? 왜 안 먹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데.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워낙 이 레이건이 이제 민주당 인사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네. 그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니까 음. 심지어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딱 태어났을 때 공화당 집안, 민주당 집안 이렇거든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공화당이면 나도 공화당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평생 가는데 그 민주당 그 이제 당원들 중에서도 아 진짜 레이건은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해서 이제 민주당 당원이지만 대통령 투표할 때는 레이건을 찍는 레이건 데모크래츠라는 이제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원 민주당원 중에서도 예 네. 워낙 이제 그 레이건의 그 인품에 반해갖고 그래야지 사실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요 이제 그 유머 관련해서 위대한 소통을 가능케 한 레이건 유머 관련해서 이게 이제 되게 좀 멋진 일화가 있는데 네. 1981년 3월 30일에 취임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이제 예 레이건이 맞아요. 이제 피습된 적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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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아, 저희는 뭐 뉴스로만 옛날에 초등학교 제가 나이 보는 예, 건 예, 아니고. 예. 81년이면은 보자 중학교 때인가? 아, 우리 작가님 중학교 때입니까? 아 초등학생 때, 제 71년생이거든요. 네. 초등학생 때 같은데. 예, 초등학교 예, 예. 때. 갑자기 그 저기 뉴스에 그 미국 대통령 총 맞아가지고 어. 예, 사경을 헤맨다고. 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죠 저 때. 아, 근데 이제 저때 그 총 쏜 사람이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쏜 게 아니고 내가 총을 쏴갖고 레이건 대통령을 이제 그 저기 뭐야 이게 저격을 하면 조디 포스터가 나를 만나줄 거다. 조디 포스터는 그 배우죠. 예, 여자 배우. 여자 배우, 예, 유명한 예, 여자 배우죠. 영화 배우. 예, 영화 저때 배우. 당시 아마 택시 드라이버에서 되게 성공해갖고 네. 예, 인기가 많았던 이제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대통령을 암살하면 조디 포스터가 나를 만나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총을 쐈다는 겁니다. 진짜 정신병자. 예, 예. 네. 그래서 총 6발을 쐈는데 5발은 빗나가고 마지막 6발이 이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방탄차에 차량에 맞아서 튕겨갖고 폐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 방탄차에 튕긴 그 총알이 예. 예, 폐에 맞았는데 그게 이제 폐하고 심장 그 근처에 들어가 있어갖고 네.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인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총알을 예 꺼내야 되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의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라고 그 상황에서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유머를 놔요. 주치들한테 그 예, 의사들한테 예. 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있던 의사가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대통령님 오늘은 저희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되게 좀 감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튜브를 해서 딱 꺼내고 기침하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딱 말한 첫 마디가 그 총 쏜 그 친구는 뭐가 불만이었답니까? 라고 이제 유머로 예. 또 그렇게 물어보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예. 총에 맞고도 죽지 않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라고 네. 이제 아내 낸시 레이건 여사한테 얘기했다는 거고요. 여보 총알 피하는 걸 깜빡했어. 이렇게 저 상황에서도 계속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총알을 맞아서 이제 거의 생명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의사들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담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저 수술이 되게 어려운데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손을 떨면서 수술을 하면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유머를 풀어주니까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여유를 잃지 않고 그런 유머로서 그 상황을 타개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비슷한 사례가 1984년 재선에 나섰을 때가 재선. 이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73세였습니다. 네. 나이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53세 윌튼 먼데일이 나이를 계속 갖고 넘어졌거든요. 나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그때 레이건이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상대를 받아치는 이게 사실은 좀 멋진 정치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정말 내공이 있는 예. 그래서 한 이제 거죠. 결국은 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아래 보시듯이 저기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 예, 고르바초프하고, 당시 소련 예. 서기통이었죠. 저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그 핵미사일 이제 감축 아, 예, 협상에 사인하는 모습이고요. 예. 저 아래쪽이 결국은 그게 이제 파급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저게 네. 아마 1989년 89년, 예, 네, 11월이었습니다. 예. 11월 네. 예. 저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큰 역할을 사실 한 게 레이건이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인 거고.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정심교의 내 몸 읽기라고 이제 머니투데이 이제 의학 전문 기자분이 쓰신 건데 네. 말년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어요. 아, 네. 레이건 예. 대통령 예. 알츠하이머병에 예. 걸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알 맞은 게 사실은 이제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웃어 넘겼지만 유머로 넘겼지만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신체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아.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까지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도 국민하고의 이제 이 소통에 되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이제 하셨던 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고 네. 알츠하이머병 걸리면 그게 이제 치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를 뭐랄까 알아보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않죠. 네. 숨기기도 쉬운데 사실은 대통령의 그렇죠. 위신이나 명예 같은 거 생각하면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하는 네. 거를 공개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인생의 항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빛나는 여정을 맞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제 그 편지를 편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고. 보내면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또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관심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이제 불러일으켜서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아직도 완벽하게 뭐 여전히 불치병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인 많이 이제 진척이 일어나게끔 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한 거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게 97년도 일화가 이제 그 대통령이 막 길어가니까 네.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이니까 미국 네. 국민들이 레이건 대통령이만 손을 막 흔들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부인 낸시한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손을 흔드냐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그때는 잊어버리고 예. 네. 결국 이제 2004년에 이제 10년 동안 투병 해오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거고 근데 이제 네. 끝까지 진짜 국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많이 남기고 이제 가신 그렇습니다. 예.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렇던 소통 방식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여러 가지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한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고 그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예. 물론 뭐 그 레이건오믹스 그다음에 대처주의 그 당시 1980년대 전후반에 따른 어떤 그 미 공화당의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또 논쟁과 예. 그런 부분은 논외하더라도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 리더십, 소통, 국민과 소통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평가받는 부분이 있죠. 미국 정치 역사에서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리더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쭉 찍어왔던 골수 민주당 이제 지지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은 찍진 않겠죠. 네. 하지만 결국 이제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중도층을 누가 공략하느냐에 그렇죠. 달린 거니까 네. 그러려면은 자꾸 지금처럼 보수 꼴통 우파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께서 중도 쪽으로 자꾸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네.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까 네, 그렇지 않은 게 네. 지금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레이건처럼 되지 못하고 베리 골드워터처럼 될 거다는 거죠. 베리 골드워터처럼. 예. 그렇게 되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표 찍어 드렸는데. 예, 다음 화면 보시면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결국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바이든이냐 난리맨이냐. 정말 참 예. 예. 이건 아마 진짜 계속 예, 예, 예. 내용이죠. 네. MBC에서 저것도 찍어갖고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렇죠. 저거 갖고 바이든이 아니다 난리든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은 입장에서 네. MBC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이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외교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굳이 그거를 까발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익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사실 있는데 그런 금도를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네. MBC는 그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MBC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이 대응이에요. 그거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갖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손 치더라도 네. 저런 식으로 전용기 타지 마라. 저런 식으로 이 뭐랄까 옹졸한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거 보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 논란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했다. 이제 얘기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도어 스태핑 했었죠. 예. 이 이후에 도어 스태핑이 결국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네, 사라졌죠. 예. 거의 유일한 뭐 소통이라고 하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요. 선을 이전한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도어 스태핑을 얘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저도 이쪽의 입장에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온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사실은 폐쇄적인 구조여갖고 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다가 네. 임기 말기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하고 접점이 멀어지면서 민심하고 동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사실은 그 청와대 이 구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용산으로 오신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용산에 와서 도어 스태핑 안 하고 그냥 용산 자기 방에 처박혀 있으면 용산에 온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출신 박지호 이제 비서관이시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사 법만 외치다가는 법으로 망한다. 이게 자꾸 법을 자꾸 내세우시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님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십니다. 네. 검찰총장의 사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통령의 사고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법을 내세우는 거는 그건 검찰총장일 때나 맞는 얘기지 지금은 분명히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하고 정치가 있으면 보통 우리 이제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제 조금 시민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법이 정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고 하면 그러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네.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게 최상단의 가치에 위치하면 네. 당연히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판단의 주체가 네. 국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 집권 여당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든 유죄로 엮어갖고 이제 그 법관이 땅땅땅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선거에 이기려는 이상한 생각을 취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뭐 위법을 했는지 뭐 위법을 안 했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나중에 법관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뭐 수사야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대통령은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다음 분 보시면 네.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 지금 사라졌다는. 그렇죠. 예.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5월 11일
시작해서 11월 21일 날 종료돼 6개월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들도 최근에 좀 만나는데 기자분들이 마음이 다 돌아선 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네. 도어스태핑 하면 당연히 당신 듣기 싫은 얘기 하겠죠. 당신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겠죠. 그게 기자들 직업이니까요. 네. 그 중에 당연히 당신은 싫어하는 정파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기자들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자들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거기서 성질나고 화난다고 도어스태핑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누구랑 도대체 소통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걸 예, 볼까요? 네.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조선일보조차도 네. 대통령께서 조선일보는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선일보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예. 네.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느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네. 이게 총선 참패가 명확관양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보수 정당이 이렇게 와야 되면서 우리도 사실 조선일보 자체도 위험해지겠다는 회사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설로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사설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저게 한겨레에서 나온 사설이 아니잖아요. 네. 조선일보 나온 사설이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은 중대 국정개혁 다 물 건너간다.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네. 그래야지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국정 스타일이 바뀌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국정 스타일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인사와 정책에서 본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방식과 태도, 그다음에 소통과 설득,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적을 품어야 되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코치해 주잖아요. 네. 코치를 좀 따르십시오, 제발.